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강좌의 소개 시간으로 이 강좌가 왜 필요한지, 이 강좌를 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강좌의 강좌 진행 계획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바로 이 강좌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컴퓨터적인 사고, 그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컴퓨터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설치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육을 왜 배워야 하는지, 왜 배워야, 교육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건지 하는 what, how, why, how라는 이런 단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강좌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 컴퓨터적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언어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컴퓨테이셔널 싱킹, 바로 컴퓨터적인 사고라고 하고, 바로 이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컴퓨터적인 사고를 왜 배양해야 하느냐 하는 그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그 두 번째 필요성으로 Y가 되겠는데요. 그럼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 해서 21세기를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프트웨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동차는 개솔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실질적으로 물론 그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지만 그러한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시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전체가 동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점점 세상이 소프트웨어화되고 인공지능화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인 수학과 컴퓨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향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른 사람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만 방심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 다시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사람은 더 앞서가거든요. 더 앞서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속도보다 앞서간 사람이 더 앞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방심을 하게 되면 뒤쫓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들으셔서 남들에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없이는 모든 문제를 바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야가 소프트웨어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적인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양해야 한다, 학습해야 한다, 고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한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1960년대 국력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만들고 세우고 닦았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려 합니다. 이제 산업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카.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 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BMW 신차의 개발 비용은 9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주행과 안전 시스템은 물론 자동차 동선을 통한 빅데이터의 구축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항공기 기능의 80%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747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무려 800만 라인이나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히 있는 냉장고 등에도 소프트웨어가 쓰여 최적의 음식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의 혁명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와 앱스토어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을 하나로 연결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I think everybody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 Should learn a computer language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The bigger one that suffers eating the world.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of folks who are going to become Don't just engineers. buy a new video game. Keep looking. Don't just play This is the future.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코딩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익혀야 한다. 즉 컴퓨터적인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관련된 동영상들을 짧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다양한 동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등하굣길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시면 컴퓨터 이 과목을 왜 배워야 하고 컴퓨터적인 사고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이 왜 필요한지,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왜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파이썬을 선택했는지, 또 그것도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등하교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봐주시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상식이라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상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날 때 한번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되는 아주 짤막한 동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들은 이 강좌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등굣길에, 등하굣길에 버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짧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나머지 동영상들도 이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시키기 위한 관련된 동영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한 예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파이썬을 배워야 하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파이썬을 기본으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왜 파이썬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짤막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시장이 소프트웨어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제조 생산이 산업을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어떤 생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 제품들과 그런 하드웨어들이 있지만, 그 제품들, 하드웨어들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높은 성과물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보다 유기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얼마나 작고 성능이 높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에 투자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각각의 반도체들이 모여서 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반도체와들이 모여서 어떤 또 하나의 부품이 되고 그 부품들이 다시 또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어떤 또 다른 대규모의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동작하냐. 잘 동작을 해야지 자동차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각각의 부품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동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가 하드웨어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즉 개솔린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편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서 2018년, 2019년도에 19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바로 정규 과목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점대학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소프트웨어 중점대학에 많은 투자와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러한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다. 논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코딩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초등학생 입장에서 논리를 또 학습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야지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앞에 보이시는 스크래치와 엔트리입니다. 이 스크래치는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고 엔트리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게 되겠죠. 둘 다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스크래치를 보시면 여기 이제 고양이가 있고요. 엔트리는 여기 어떤 동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블록들이 있습니다. 블록들. 그래서 이 고양이나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0만큼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여라.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해라. 왼쪽으로 회전해라. 위로 가라. 밑으로 가라. 등등. 그러한 명령들이 쭉 되어 있고 그러한 명령들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조합 중에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반복해라.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길로 가라 하는 그런 비교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블럭을 끌어다가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바로 블록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블록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영어를 잘 몰라도 그 다음에 논리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도 튼튼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또 빼내고 집어넣어보고 돌려보고 실행시켜보고 또 아니면 빼고 다시 또 끼워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 다소 컴퓨터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라든지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쉽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블록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어느 정도 하죠, 다들요. 특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밑에 것은 이건 C라는 언어로 작성한 1부터 10까지 합이고요. 위 상단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만든 1부터 100까지 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오는 영어거가 뭐 그다지 어려운 영어들이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영어 단어들도 해야 되고 논리도 같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 흥미 유발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렇게 블록 프로그램을 했지만 여러분들 정도는 이제 여러분 대학생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 프로그램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블록 프로그래밍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코드로 바꿔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형태를 대신해서 그림으로 블럭으로 조립을 시킨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코드로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로 어차피 변환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 언어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이런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C라는 언어입니다. 이 C라는 언어로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바로 그 윈도우도 C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인 C라는 언어를 배우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파이썬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첫 번째로 간단하고 쉬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쉽게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부터 100까지 합을 C라는 언어로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파이썬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간단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학습하기가 쉽다. 학습하기가 좋다. 바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보자들이 학습하기가 좋다 그러면 성능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파이썬 언어는 C의 언어에 거의 견줄만한 그런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쉬우면서 초보자들 입장에서 배우기는 쉽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도 C에 견줄만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파이썬 언어가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파이썬을 선택한 것이 되겠고 바로 발전 가능성이 그 어떤 언어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선택한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 그 회사에서의 회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중에 뭐 60, 70%는 파이썬으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단순히 무슨 초보자들의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이미 실세계에서 실상황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이 파이썬 한 중급 정도 되는 친구를 갖다가 스카우트 하려고 굉장히 활발하게 스카우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봉이 보통 기본적으로 1억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파이썬 개발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파이썬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파이썬을 선택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셨어요? 자, 교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교재가 되겠고요. 출판사는 서현사이고요. 저자 직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교재를 구입을 하셨다면 그 교재의 맨 뒷페이지에 가면 거기 초판 발행 뭐 해가지고 그 중간쯤에 2017년도 8월 20일 1판 인쇄 1판 1쇄 인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년도 8월 25일 1판 1쇄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듬해 2018년도에 일부 교재의 오류 부분들을 수정한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개정판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요. 표지나 뭐 이런 부분이 달라진 건 없고요. 그대로인데요. 내용에서 오류들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2018년도 8월 10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맨 뒷페이지에 2018년 8월 10일 1판 2쇄 발행이라는 글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이, 이 문장이 없다면 그거는 첫 번째 판 교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기 전의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개정된 내용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요. 성적 처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기말 보고서, 그 다음에 출석 수준을 해서 30, 50, 10, 10%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성적 비율을 좀 조절을 했었는데요. 기본 표준 성적의 그 비율은 다음과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있다 그러면 비율을 여기서 조금 약간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치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석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든지 할 경우 출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걸 유고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유고결석. 여러분들 그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출석 인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유고결석 내용들을 입력해서 신청을 하시면 학사지원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친구는 유고결석이 맞다. 그럴 경우 이제 해당 담당 교수님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출석 처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전자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학사지원팀에서 출석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유고결석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유고결석이 발생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이제 설치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파이썬 언어를 갖다가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데요. 파이썬은 공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무료라는 것이죠. 무료. 그래서 홈페이지인 python.org 오가니제이션 기관이죠. 자,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또는 주소란에 www.python.org 입력하신 후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요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다운로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 파이썬 3.8.3 해서 항상 최신의 버전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또는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뭐 매킨토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대부분은 다 윈도우즈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하실 테니까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단에 실행 눌러주시면 이제 다운을 받고 설치가 진행되겠죠. 자, 다운 받는데 받는데 시간은 뭐 컴퓨터마다 성능이 다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운이 다 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스톨 파이썬 3.8.3 해서 나타납니다. 자, 강의록에 되어 있듯이요. 강의록에 되어 있듯이
바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기 하단 부분에 여기 add python 3.8 to pass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실 때 꼭 이 두 개의 체크박스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고 설치를 했다고 해서 파이썬이 실행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는데요.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중급, 좀 지나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파이썬의 어떤 중고급 수준의 레벨의 그러한 것을 학습하게 되실 텐데 그때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설치했을 경우 원하는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체크를 안 하고 설치했을 경우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느냐?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 방법으로 할 바에는 아예 차라리 파이썬을 제거하고 설치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더 간단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 두 개를 꼭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인스톨 나우 해 주시면 되겠죠? 설치 시작. 자, 클릭해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설치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파이썬 초기화를 한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면서 설치가 진행될 겁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가 쭉 진행해서 100%까지 진행이 되면 바로 설치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한 60-70% 진행된 것 같고요. 자, 설치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레스터가 100%까지 진행이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클로즈해서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윈도우즈 메뉴를 한번 열어보시면, 파이썬을 설치했으니까, 파이썬은 P로 시작하니까, P자의 메뉴, 윈도우즈 메뉴, P에 가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이썬 3.8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4개의 파이썬 3.8에 안에는 4개의 서브 메뉴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단에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요. 위에 있는 이 두 개가 실질적인 실행 파일들입니다. 실행 파일. 이 중에 밑에 있는 파이썬 3.8 가로 32비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IDLE하고 가로 파이썬 3.8 30비트라고 되어 있는 건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이 원본 진짜 파이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자, 클릭을 해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커먼 화면에 하얀색 글씨로 나타나고 상단에 이렇게 꺽쇠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록을 쭉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되겠죠. 바로 이 화면과 같은 화면이 되겠죠. 자, 파이썬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스 쉘에서 파이썬 하고 엔터를 치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윈도우에서 그냥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스쉘에서 한번 실행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파이썬을 실행시켜 윈도우 베이스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실행시켜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쉘이 꺽쇠 3개가 나오는데 바로 이 꺽쇠 3개를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합니다. 파이썬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하는데, 쉘은 거의 모든 쉘은 인터랙티브 쉘입니다. 거의 모든 쉘은 다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 쉘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 이렇게 하지만 흔히들 그냥 파이썬 쉘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하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0 곱하기 3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는 바와 같이 즉각적으로 30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4칙 연산, 그 4칙 연산도 파이썬의 명령어로 받아들여서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봤으니까 이제 종료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X 버튼이 있어서 해당 X 버튼을 클릭해주면 종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보통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메뉴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메뉴의 하단에 보면 종료라는 의미의 서브 메뉴가 존재해서 거기를 선택을 해주면 종료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종종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종종 이렇게 창으로 되어 있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X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창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전체 화면으로 풀 스크린으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X라고 하는 이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파이썬을 종료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파이썬은 종료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Qt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Q2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QUIT라고 했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에러입니다. 물론 첫 번째 것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했다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간에 있는 어떠한 글자를 대문자로 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물론 빠뜨려도 가로를 빠뜨려도 이 가로를 빠뜨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문자로 쓰셔야 하고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 엔터를 쳐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파이썬이 종료돼서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실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메뉴에서 P로 시작하니까 파이썬에 가서 파이썬 3.8 이걸 클릭해주면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종료는 QUIT 가로 열고 가로 닫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이썬을 실행하고 설치를 하고 종료하는 것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샘플 예제를 간단한 예제를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